자, 이제 이 스레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스레싱이라는 거는, 이제 피지컬 메모리가 이제 너무 작게 되면은, 그러니까 피지컬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폴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이제 이런 경우를 스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충분한 피지컬 메모리에 충분한 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페이지 폴트가 이제 굉장히 빈번히 발생해갖고 성능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스레싱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레싱이 일어난다는 건 이제 페이지 폴트 핸들링 하는데 시간이 다 소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U 이제 커널 이제 그 페이지 폴트 처리하기 위한 운영체제 커널이 막 계속 동작을 해야 되니까 CPU 유틸리제이션이 이제 쭉 떨어지면서 버벅대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그 페이지 폴트가 이제 너무 많이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CPU 유틸리제이션이 이제 뚝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OS가 이 원인이 스레싱인 줄 모르고 단순히 생각하면은 CPU가 유틸리제이션이 이제 낮으니까, 이게 CPU가 놀고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CPU가 놀고 있나 생각해갖고, 이제 OS 커널 입장에서는, 그러면 프로세서 몇 개 더 실행시켜도 되겠네, 그냥 동시에. 우리가 이제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앞에서 나왔는데 뭡니까?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동시에 여러 프로세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몇 개까지 실행될까 하는 게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인데, 이걸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이걸 줄여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더 스트레싱이 이제 그래서 다른 프로세서가 이제 또 이걸 늘려버리니까 다른 프로세서가 생성이 돼갖고 이제 같이 돌아가겠죠. 그러다 보면 스트레싱이 더 심해져 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싱에 대한 대비를 OS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스트레싱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이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스트레싱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은, 원래는 이제 CPU를 이제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한 개의 프로세서만 CPU를 쓰고 있을 때는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이 1이죠. 그러다가 이제 2개의 프로세서, 3개의 프로세서 하다가 한 10개의 프로세서가 이제 그 CPU 유틸리제이션이 이제 프로세서가 늘어나면 계속 이제 CPU가 이제 한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 안 하면 다른 프로세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니까 CPU 유틸리제이션이 이제 늘어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스레싱이 발생을 해요. 이제 한 10개 정도까지는, 프로세서 한 10개 정도까지는 메모리가 이제 사용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쯤 돼서 꽉 찬 거예요, 메모리가. 그런데 이제 거기서 프로세서가 더 늘어나면은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계속 이제 스왑 인, 스왑 아웃이 될 거라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거 처리하느라고 CPU가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이 CPU 유틸리제이션은 그 커널이 동작하는 시간을 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저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하는 시간만 보통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커널이 막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
커널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모르고 CPU 유틸리제이션이 낮아졌으니까 몇 개 프로세서 더 실행시켜도 되겠네 해갖고 이거를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을 늘려버려요. 그럼 상황이 더 악화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묵통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디맨드 페이징 기법에서 이 스레싱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이제 디맨드 페이징이 동작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보면은, 디맨드 페이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작할 수가 있는가, 그걸 보면 이제 로컬리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프로세서가 막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패턴을 보면은 이 로컬리티, 로컬한 성격을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요 세로축을 메모리 어드레스라고 하고 피지컬 메모리인가 로지컬 메모리인가 내가 보니까 아마 로지컬 메모리 같네요. 어쨌든 이 프로세서가 이런 로지컬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엑스큐션 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프로세서가 참조하는 메모리 영역이 막 이렇게 지금 빗금친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보니까 요 부분이 좀 많이 실행이 되고 있다, 그죠? 요 해당되는 페이지들이 막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요 부분이 실행되다가 조금 지나니까 요 부분이 많이 실행되죠. 여기도 실행되고, 여기도 뭐 여기가 제일 많이 실행되고, 좀 지나다가 보니까 또 이쪽 부분이 요렇게 실행이 되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프로세서가 이렇게 쭉 진행됨에 따라서 이 참조하는 메모리 영역이 골고루 참조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를 골고루 참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로컬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컬한 영역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인터벌, 요런 걸 이제 로컬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막 실행되다가 또 여기서는 이제 로컬리티가 요 프로세서가 타이밍이 한 요 정도 있을 때는 로컬리티가 여기서 나타나다가 좀 지나가니까 로컬리티가 이쪽에서 나타나다가 또 한참 지나가니까 로컬리티가 이쪽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막 프로세서가 이 부분을 막 실행할 때는 이런 부분은 실행이 안 되니까 굳이 메인 메모리에 없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서가 지금 이 부분을 막 실행하고 있으면 이 부분이 메인 메모리에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메인 메모리에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데 영원히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없어도 되는 거죠. 이 짧은 인터벌 동안은. 근데 이 짧은 인터벌이 굉장히 빠른 CPU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세서마다 이런 로컬리티라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 이제 로컬리티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막 이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버랩하기도 하고 보면은 뭐 이렇게 로컬리티가 여기에서 일로 이동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여기만 있다가 이쪽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오버랩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오버랩 되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모든 영역을 다 골고루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스레싱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스레싱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 피지컬 메모리가 이 로컬리티도 커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메모리가 이 로지컬 메모리보다 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 로컬리티만 적절히
피지컬 메모리 사이즈가 요거 사이즈보다 크면은 요 안에서는 당분간 페이지 폴트 안 나고 잘 실행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로컬리티가 이동하는 여기서 요렇게 가면 요 부분이 페이지 폴트가 나겠죠. 그러다가 또 쭉 실행이 돼요, 그냥. 실행이 되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쪽 페이지들이 액세스 될 때 페이지 폴트가 막 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쪽 폴트는 이쪽은 그럼 다 리플레이스먼트 시켜버리고 그러면 당분간은 잘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메모리가 너무 작아갖고 지금 이쪽 단계를 실행하는데 이거를 다 메모리에 못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리플레이스먼트가 돼야 되죠. 스왑 아웃 그럼 스왑 아웃 되자마자 바로 또 들어오겠죠. 이 부분이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스레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컬리티 사이즈보다 메모리 사이즈가 크면은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스레싱이 발생해요. 어쨌든 그래서 피지컬 메모리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로컬리티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 LRU LRU를 정확하게 구현하기는 너무 오버헤드가 크다 이거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이제 워킹셋 모델이 있다고 얘기했죠. 워킹셋은 일단 먼저 워킹셋 윈도우를 설정을 합니다. 그 워킹셋 윈도우는 어떤 그 시간 타임 인터벌이에요. 그냥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한 이렇게 픽스드 넘버라고 페이지 레퍼런스 그래갖고 페이지 레퍼런스 페이지 레퍼런스가 한 10,000번 정도 일어난 그거를 갖다가 그만큼의 시간을 워킹셋 윈도우로 설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페이지 레퍼런스는 사실은 우리가 인스트럭션 실행하다 보면은 안에 레지스터 내부에서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메모리 액세스 안 하는 인스트럭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레퍼런스 개수로 이제 좀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0개의 인스트럭션 이렇게 이제 예제를 해놨어요. 그 중에 한 50%는 페이지 레퍼런스를 하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지금 한 개의 인스트럭션이 1나노 세컨드다 하면은 10,000개의 인스트럭션은 10 마이크로 세컨드죠. 이거는 10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예제에서는 인스트럭션이 10,000개 해놨는데 실제 구현상에서는 실제로 시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CPU는 타이머가 있어갖고 주기적으로 타임 인터럽트가 발생하죠. 이 타임 인터럽트 기준으로 해갖고 근데 타임 인터럽트는 보통 밀리세컨드 단위로 해요. 그냥. 그래서 한 1밀리세컨드 또는 10밀리세컨드 이런 단위로 보통 많이 해요. 그냥. 그 안에 페이지 레퍼런스가 해당 페이지가 레퍼런스가 됐냐 안 됐냐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어쨌든 우리 이제 교과서는 좀 더 예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000개의 인스트럭션인데 여기 그림은 10,000개도 아니고 예를 들면 한 10개 페이지 레퍼런스 위에는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지금 여기서는 요 워킹셋 윈도우가 요 예제에서는 10개 페이지 레퍼런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 10개 페이지 레퍼런스 중에서 실제로 그 레퍼런스 된 페이지는 요거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워킹셋 윈도우 안에서 실제로 레퍼런스 된 페이지들의 집합, 요걸 워킹셋이라고 해요. 집합이니까. 요걸 워킹셋이라고 해요. 옛날에 내가
그 어떤 운영체제 교과서 한참 전에 한번 누가 번역한 걸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워킹셋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워킹이니까 작업이죠. 우리가 셋이라는 게 집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뭘 설정하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작업 설정이 일어난다. 그걸 보고 이런 무식한 놈이 그냥 내용도 이해도 못하고 지금 이걸 번역했구나. 그래서 번역서에 그런 거 함부로 믿지 마세요, 그냥. 근데 그거 주로 보면은 교수가 또 직접 번역 안 하고 대학원생 시켜갖고 그냥 대학원생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수가 시키니까 번역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이제 그런 책을 사보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설정 개념이 아닙니다. 집합 개념의 셋이에요. 글쎄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그럼 이걸. 워킹, 작업, 집합. 집합이라고는 하긴 해야 되죠. 모르겠구나. 뭐라고. 이게 그러니까 영어 용어를 참 한글로 100% 번역하려면 참 깝깝하죠, 그죠? 어떤 경우는 깝깝한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자, 어쨌든 요 워킹셋을 요렇게 하면 지금 같으면은 요 워킹셋 윈도우라는 요 델타라는 시간 안에 레퍼런스된 페이지들의 집합. 그럼 요 시점에서 보면 요거 이제 타임 T1이라는 시점에서의 워킹셋이고, 요거는 타임 T2라는 시점에서의 워킹셋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로컬리티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요 시점에서 보면은, 요 시점이 T1이다. 그리고 요 레퍼런스 된 요 페이지가 요만큼을 워킹셋 윈도우 델타라고, 너무 지저분하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자, 요 시점을 이제 우리가 T로 보면은, 그죠? 여기에 배치된 요 페이지 번호, 예를 들어, 한 29부터 32까지. 그리고 이쪽에도 요만큼, 거의 다 하네요. 18부터 23까지. 여기에도 있네. 요거는 33에서 33은 없는데, 34네, 그냥. 요게 20. 요 하나가 적은가 보다. 아래 부분부터 하면 21. 여기는 32가 위로 올라가면 31. 여기 31. 여기는 이제 33. 이제 요것들의 집합, 요 페이지들의 집합. 요까지. 요 놈이 이제 워킹셋 T1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러니까 이 워킹셋이 사실은 이제 요 워킹셋 윈도우, 그죠? 요만큼의 데이터. 요 데이터만 적절히 잘 조절해주면은 요 워킹셋이 로컬리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어떤 프로세스의 이 워킹셋이라는 게, 이제 S는 왜 하고 보셨지? 하여튼 WSS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게 어떤 이제 토탈 넘버라고 페이지 레퍼런스죠. 그죠? 어떤 TI라는 시점에서, TI라는 어떤 시점에서 요 워킹셋 윈도우, 그죠? 요 안에 참조된 페이지들의 전체 집합. 자, 요게 이제 시간에 따라 바뀌겠죠. 변하겠죠. 자, 여기서 요 워킹셋 윈도우를 너무 작게 해주면은 로컬리티를 반영을 못하고, 너무 크면은 이제 몇 개의 로컬리티가 합쳐져 버리게 되는 거고, 이거 무한대로 놔버리면 전체 프로그램 전체, 이 프로그램이 참조한 프로그램, 이 프로세서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참조한 페이지들의 전체 집합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워킹셋을 적절히 설정해주면은
요게 이제 로컬리티를 반영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은 그 워킹셋을 다 합치보면은, 요 페이지가 참조에는 전체 페이지 프레임이 될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 어떤 순간에 P1도 있고, 프로세서가 P2도 있고, P3도 있으면은, 각각의 어떤 순간에 이제 여기서 워킹셋 1, 워킹셋 2, 워킹셋 3다 이거죠. 어떤 순간 요것들을 다 합치면은 이제 이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필요로 하는 피지컬 메모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보다 이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 요걸 M은 실제 피지컬 메모리입니다. 실제 피지컬 메모리 사이즈가 이게 더 커버리면 그때 이제 스트레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트레칭이 발생하면은 메모리를 늘려주든가, 근데 메모리를 늘려주는 거는 컴퓨터 이제 다운시키고 메모리 꽂아야 되죠. 사와서 꽂아야 되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놔두면 이제 모든 프로세서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다 막 서로 막 스왑이 나웃 해갖고 이제 시스템이 이제 다운되니까 이제 강제로 한두 프로세서를 준비시켜야죠. 그러면 다른 프로세서가 이제 실행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요 워킹셋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죠. 이것도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을 다 그냥 이렇게 워킹셋이 이렇게 되는 걸 이제 그림이니까 그냥 보고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만약에 이 워킹셋 모델을 시스템에 실제로 이제 도입을 하려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추적할 거냐 이거죠, 워킹셋을.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타이머 같은 걸 두고 일단은 페이지가 레퍼런스 되면은 해당 페이지가 참조됐다 하는 거를 보통 OS가 이제 그 페이지라는 이제 실제 리눅스에 보면 스트럭터 페이지라는 구조 이게 있어요, 그냥 실제로. 그래갖고 요때 요 페이지는 요 피지컬 그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그래갖고 각각의 페이지가 지금 피지컬 페이지가 어느 프로세서가 쓰고 있고 이제 뭐 언제 참조가 됐고 하는 거를 실제로 우리 리눅스의 커널이 이런 걸 관리를 해요.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레퍼런스 비트가 있어갖고 이 해당되는 페이지가 참조될 때마다 바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MNU가 요 주소도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바로 그 페이지가 참조될 때마다 요 해당되는 비트를, 그러니까 레퍼런스라는 비트 그냥 여기 이제 레퍼런스라는 비트를 이제 세팅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비트인데 인티지라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이제 요게 참조될 때마다 여기에다가 이제 1로 세팅을 시켜드려요, 그냥.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요 비트를 갖다가 요 레퍼런스 비트를 예를 들면 이 워킹셋 윈도우가 이제 인스트럭션이 10,000개 정도 실행할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인터벌 타이머를 5,000개 인스트럭션마다 타임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비트가 2개가 되죠. 그럼 이제 비트가 2개가 돼갖고, 이제 제일 처음에 00으로 해놓고, 요게 레퍼런스가 되면 여기다가 하나를 1로 세팅해야 돼요. 레퍼런스가 되면은, 요 5,000유닛 안에 레퍼런스가 이제 실제로 레퍼런스가 일어나면 1로 세팅해놔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다 기록이 됩니다. 그냥. 그러다가 5,000 인스트럭션 정도 뒤에 이제 타임 인터럽트가 딱 발생하면은 요놈을 이렇게 카피를 해요. 좀 전에 이제 그래 놓고는 여기를 0으로 카피를 하고
0으로 하고, 요건 이제 1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레퍼런스가 안 됐으면 카피를 해도 여기 0이겠죠. 레퍼런스 됐으면 자동으로 이 부분이 1이 돼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이제 이 워킹셋 윈도우, 그러면 이제 워킹셋을 관리할 때는 요거 두 개의 비트를 합치면은 이제 요게 데이터가 되는 거죠. 워킹셋 윈도우가 돼갖고, 요때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건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날 상황이면은, 이제 요걸 레퍼런스 비트를 보고, 자, 여기서, 요게 이제 비트가 00이냐, 여기가 이제 10이냐, 01이냐, 둘 다 11이냐, 이제 요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LRU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최근에 한 번도 레퍼런스 안 된 거. 이제 요놈들이 빅팀이 되는 거예요. 그죠? 1이면은 가장 최근에 레퍼런스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거죠. 01은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는 거죠. 10은 조금 전에는 레퍼런스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일단 요 두 개 비트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일단은 워킹셋 안에 있는 페이지다 간주를 하고, 요것들은 키핑을 해요. 그래서 메모리에 킵을 하고 요 놈들을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거죠. 요 중에 하나를 리플레이스먼트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확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5000 인스트럭션 안에서 레퍼런스 되는 거는 다 똑같이 간주가 돼버립니다. 그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적으로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10비트를 두면 이제 10비트 쫙 하고 이제 지금 레퍼런스 될 때마다 여기를 레퍼런스 하고, 그러면 1000 인스트럭션 단위로 이제 카피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방법 잘 안 쓰고 지금 요거에 변형된 방법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요거에 변형된 방법을 내가 리눅스 커널 그 세미나 갔을 때 한 2년 전에 갔을 때 지금 요 방법을 지금 그 커널에서 쓰고 있었는데 한 2년 사이에 또 뭐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이름이 있었는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모리 관리,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게 단순히 보면 알고리즘은 간단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메모리 레퍼런스라는 게 굉장히 그죠? 실시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해서 로지컬 페이지 넘버를 피지컬 페이지 넘버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도 MMU라는 하드웨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LRU도 이제 일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워킹셋 모델과 결합을 해서 이제 메모리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현재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챕터 거의 다 끝나가는데, 프로세스를 이제 생성할 때 앞에서 이제 프로세서가 P1이라는 프로세서가 쭉 돌다가 이제 포크라는 시스템 콜을 하는 순간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쪽이 P1, P2. 자, 그러면 이 포크가 우리가 이제 그냥 프로세서 모델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용하던 이제 글로벌 변수, 로컬 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로 복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돌면서 여기도 글로벌, 로컬 있고 여기도 글로벌, 로컬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이제 서로 다른 거다 그랬죠. 이 두 개는 완전히 인디펜던트예요. 뭐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나 이건? 여기에 글로벌 변수 값을 바꾼다고 해서 이쪽에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이 두 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복제가 이제 포크를 하는 순간 이 복제. 이제 복제라는 게 카피죠, 카피. 이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로지컬 상에 이제 사실은 그래서 로지컬 상에 여기 이제 뭐 그 텍스트 영역, 데이터 영역, 뭐 스택 영역 있으면 요게 그대로 카피가 돼갖고 복제가 된다 그랬죠. 텍스트, 이제 데이터, 스택. 그래서 이게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카피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하는 게 여기는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피지컬 메모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로지컬 메모리 상에서 카피다 이거죠 이게. 로지컬 메모리 상에서 카피이기 때문에 로지컬 메모리라는 건 허공이죠. 허공, 헛수입니다. 그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요게 그대로 카피가 돼 버리면은 요게 이제 페이지 테이블도 이제 각각의 카피가 되는 거죠. 페이지 테이블도 카피가 돼 버리면은 페이지 테이블을 타고 요 놈이나 결국은 같은 페이지를 이제 피지컬 메모리 상에서는 같은 페이지를 이제 요 텍스트는 한 텍스트가 되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하고 스택은 실제적으로 이제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쪽 글로벌 변수에다가 내가 10이라고 뭘 썼다 이거지. 로컬 변수에다가 20이라고 뭘 쓰면은 그럼 이거하고 두 개는 별개니까 그때 요 데이터 영역이 이제 또 다른 데이터 영역으로 페이지 단위로 요 데이터 영역이 다 카피되는 건 아니고 여기는 해당 페이지가 카피가 됩니다. 이렇게 카피가 돼갖고 여기다가 10이라고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로지컬 플로우상에서도 영향을 안 주고 이제 시스템 성능에서도 괜히 피지컬 메모리에 똑같은 걸 카피해 놓고 뭐 하면 카피하는데 시간 하는 시간 그죠? 시간에다가 메모리 공간 그러니까 시간 낭비 공간 낭비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카피를 한다. 그래서 이 copy on write가 copy on write라는 메커니즘으로 보통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해놨어요. copy on write라는 게 제일 처음에는 이제 패런트 차일드가 같은 페이지를 피지컬 페이지를 쉐어를 하다가 누구 하나가 이걸 모디파이 하면 그때 페이지가 실제로 카피가 된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프로세서 크리에이션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페이지가 이제 카피가 된다는 거는 그래놓고 이제 뭔가 그 카피가 된 페이지가 이제 카피가 되면은 요게 카피가 돼갖고 라이트 할 때 요 놈한테 이제 요게 할당이 돼야 되겠죠. 요 놈이. 그때 좀 더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보통 페이지 풀을 갖다가 제로 초기화 시켜놓은 페이지 풀을 갖다가 커널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 할당해주는. 사실은 요거는 뭐 꼭 카피 온 라이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페이지 할당 방법입니다. 요거는 커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뭐 절차대로 쭉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제 프로세서가 생성이 돼갖고 그죠? 제일 처음에 한 개에서 오다가 포크를 하는 순간 두 개가 되면은 좀 전에 여기 페이지 테이블이 똑같은 피지컬 페이지를 랩핑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페이지가 쉐어링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요 C라는 페이지에 이 프로세서가 C라는 페이지에 뭘 썼어.
여기다가 예를 들어 A라는 변수에 10이라고 써버리면은 그때 C라는 페이지가 이렇게 카피가 된다는 거죠. 카피가 돼갖고 이제는 이쪽 페이지 테이블하고 이쪽 페이지 테이블하고 이제 달라지겠죠. 요 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여기로 가고. 자, 아이고 끝났습니다. 이거 9장 끝났고